55억에 매각되는데 미납을 했을 때 당시에 보증금은 35억이에요. 그럼 3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일단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미납은 돈을 안 냈다는 얘기고요. 불어가는 매각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어가는 보증금을 다시 환불받을 수가 있지만 미납은 환불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저금액의 10%였기 때문에 3억 5천은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몰수. 그러면 이 금액은 나중에 경매 배당할 때 같이 플러스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낙찰받기 전에는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낙찰받고 나서 서류를 집어넣었더니 안 된다고 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100원도 소중하잖아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이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적도라고 흔히들 부르지요. 토지 이음이라고 그냥 그 한글로 쓰셔도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주소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소재지가 나오고 지목도 나오고요. 평수도 나오지요. 평수가 이게 제곱미터로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몇 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3을 나눠야 되는데 헷갈리시니까 그냥 3으로 나누면 한 100평 정도 되는구나 봅니다. 아까는 2천 몇 평인데 왜 이거냐? 대표적인 집원만 하나만 떠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를 봤을 때 보세요. 하수 처리 구역 몇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벌써. 하수 처리 구역. 하수 처리 구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오수관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할 때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덜한 게 아니고 아주 덜하죠. 그래서 이 하수 처리 구역이 들어가 있는 토지만 하더라도 일반 토지 없는 곳에 비해서는 감가상, 아니, 가격이 훨씬 더 높이 책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이렇게 있죠. 이 등급.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이 안 되고요. 등급이 낮을수록 개발하기가 좋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뭐 어디 어디 지역에 해당된다라는 물건도 있는데요.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는 건축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3등급부터는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된다.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토지 볼 때 쉬우실 겁니다. 고기는 1등급이 좋고 토지는 5등급이 좋다가 이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토지를 알려드릴 때 그 기억을 하게 해드리는 것 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땅땅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땅땅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들어오세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감사드려요. 질문, 이번 주에는 질문이 어려운 게 안 들어왔어요. 너무 쉬운 게 들어오고, 그리고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그거는 제가 다룰 수가 없고, 낙찰된 물건을 지금 일단 토지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는 질문 상황에 따라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풀어드릴 물건은 일단은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토지가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이미 한번 매각이 됐던 물건이 다시 재매각으로 나왔다가 이제 또다시 매각이 됐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으시기는 한데 주택을 볼 때도 토지를 볼 줄 알아야지 주택도 잘 고를 수가 있어서 일단 토지를 먼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어제랑 오늘 저한테 한 분씩 연락을 주셨는데 두 분 다 토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한테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전화로 그 몇 분짜리 통화로 뭐 토지를 얼마나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번 주 라이브에는 토지에 대해서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물건만 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일단, 유튜브 영상으로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어디부터냐? 지금 딱 전봇대가 있는 요 시작부터 여기까지
해서 안쪽으로 토지가 이만한 토지가 있어요. 얘는 낙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도에는 토지가 하나 딱 나오게 되면은 적게는 몇 억인데 정말 많게는 수십억짜리가 있거든요. 오늘 그 수십억짜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들어가는 접도에 되어 있는 곳이 요만큼이다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체크를 하고 들어갈게요. 사계리라고 한다면 제주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육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사계리이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 남원과 안덕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덕에서는 제가 사계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제주도를 오롯이 볼 수 있는 몇 곳 중에 하나가 사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은 제가 토지를 배우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일단 결과 먼저 본다면은 희한하죠. 감정평가 금액이 처음에는 8억이었다가 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70억이 됐어요. 70억이 됐다가 뚝 떨어지더니 55억에 매각됐는데 미납을 하고 55억에 매각됐는데 미납을 했을 때 당시에 보증금은 35억이에요. 그럼 3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일단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미납은 돈을 안 냈다는 얘기고요. 불어가는 매각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어가는 보증금을 다시 환불받을 수가 있지만 미납은 환불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저금액의 10%였기 때문에 3억 5천은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금 몰수. 그러면 이 금액은 나중에 경매 배당할 때 같이 플러스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무튼 55억에 낙찰받으신 분이 미납을 하시고 다시 진행이 돼서 25억에 내려왔는데 한 분 입찰하셨는데 36억에 나갔어요. 근데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낙찰받기 전에는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낙찰받고 나서 서류를 집어넣었더니 안 된다고 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100원도 소중하잖아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상황에 실수도 있고 하지만 법에서는 그걸 봐주질 않죠. 그래서 입찰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희한하게요. 금액이 지금 막 70여 억까지 감정이 됐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토지가 2,400평이나 됩니다. 와, 엄청난 크기죠. 근데 건물은 15평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이 지금 토지에 대한 금액이 감정평가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오늘 유튜브 영상에 올라간 거에도 감정평가된 금액 외에 토지 가격만 보고 저는 그 건물 가격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만 주력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볼게요. 제주 공항에서부터는 굉장히 쉽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제주 공항이 이쪽에 있고요. 평화로를 타고서는 바로 도착하는 곳이 이 안덕이기 때문에 40분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도로도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히 일자로 쫙 뻗은 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안덕이 진입하기가 진짜 좋은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안덕에서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무엇보다 1등으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사계리라고 하면은 관광지가 많고 화순 같은 경우보다는 사계리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봐주시긴 하죠. 네,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물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물건이 이렇게 바다랑 가까웠어요. 더더군다나 이 물건의 장점은 뭐였냐면요. 산방산이 아까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산방산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려면, 여기를 어딘지를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사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변이라고 하긴 좀 그렇게 사고가 좀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은데 되게 예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삼방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 중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면서도
차량이 지나다닐 때 뭐를 봐야 되느냐? 렌터카를 저희는 많이 보는 편이죠. 왜냐, 렌터카인 즉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관광객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이면서 그리고 지금 바다도 가까워요. 근데 잘 보세요. 토지 모양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토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바다는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바다가 어떤 바다냐가 중요합니다. 물건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산방산이 뒤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거꾸로 볼게요. 분명 바다뷰는 바다뷰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바다뷰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바다뷰는 여기가 그 무슨 그 뭐 제트스키 타는 곳, 제트스키 타는 걸 렌탈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만 왼쪽으로만 가더라도 폭우, 사계리 폭우가 있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폭우잖아요. 근데 지금 물건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살짝 비켜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경매 물건이 지금 바로 정면에서 보이는 것은 그 제트스키 렌탈하는 곳만 보이지 바다 뷰가 1층에서는 보이지는 않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가까워도 바다 뷰가 1층에서 좀 보여야지 좋은데 올려야지 좋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다는 가깝다는 장점은 있으나 가깝다는 것이지 1층에서는 안 보였다. 근데 2층에서 볼 때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위층에서 올라가서 바다를 본 영상이 있는데요. 사건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023-10087입니다. 이 사건 누르면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네, 사계 모래가 예전에 엄청 많았어요. 많이 줄었죠. 모래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쓸려 내려가서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2,400평이나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냐가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토지는 세 필지입니다. 이 건물이 있는 한 필지와 건물 옆에 있는 도로 부분의 한 필지, 세 필지인데요. 지금 건물의 뒤편이고요.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여기가 사계 포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1층에 서서는 별로 안 보이죠. 바다는 보이지가 않고요. 이 건물의 뒤편인데요. 건물이 지금 앉아 있는 이 토지가 한 100평 정도가 대지. 그리고 여기 진입하는 평수가 또 작은 대지. 그리고 이 뒤에가 전입니다. 근데 이 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의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2층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제 유튜브 영상이 더 잘 보이는데 지금 유튜브가 안 떠서 예, 무튼 2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2층에서 높이기 때문에 더 높이 올리면은 용도 조건만 좋으면 용도 조건에서 용적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바다는 볼 수 있으나 해변 뷰가 아니고 포구 뷰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포구라는 것은 어선도 있고 그리고 지나는 차량도 주차를 할 수 있고 하는 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원한 바다 뷰라고 했을 때는 해변 그리고 그런 넓은 그냥 백사장이 있는 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포구 뷰예요. 그래서 그 뷰에서는 같은 바다 뷰라 하더라도 좀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하셔야만 합니다. 더 볼게요. 토지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건물의 2층에서 봤을 때고 건물은 지금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쓸만하지는 않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였습니다. 지금 표시가 감정평가서에서 표시가 좀 더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그리고 이 뒤에 이만큼이 세 번째 필지예요. 요렇게가. 이게 한 필지의 전이에요. 그래서 1, 2, 3번이 된 거예요. 토탈 2,000평이 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세 필지가 매각이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토지 모양이 예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토지 모양이 우리가 정말 개발하기 좋아하는 토지 모양은 네모 반듯해야 되잖아. 옆으로 길든 뒤로 길든. 근데 얘는 좀 뒤로 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좀 하는 편이라서 토지 모양이 예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여기가 또 좁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넓게 써야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건축에 원하는 그런 토지 모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접도해 있는 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접도가 딱 이 부분밖에 안 돼요. 그 토지의 접도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쓸 때 2,000평이라는 토지를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이 건물이 같은 2,000평이라도 도로를 두고 이렇게 접도가 있다면 분할해서라도 팔아서 쪼개서 팔 수 있으면 돈이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안쪽으로 길다 보니까 이거는 분할해서 팔 수도 없는 그냥 통째로 하나의 딱 매각 물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감정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로 통으로 팔아야 되니까 매각에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적도 보는 법을 정말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지적도 보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제 오늘 일부러 이 영상을 뽑았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지금 댓글창 또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 설명에 집중을 하면 댓글창이 무척 조용해져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도 보는 법은 토지를 공부해 보신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 지적도 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배울 곳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요것만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날 잡아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지적도도 안 뜨네요. 와, 오늘 왜 이럴까요? 지적도가요, 이 토지 이음이 그 저녁에는 한 11시부터는 잘 안 떠요,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걸려서 얻어 걸릴 정도로 잘 안 뜨거든요. 근데 10시에는 잘 떴는데 그러네요. 농지증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주거 지역과 도시 지역이 아니면 농지증 필요합니다. 농지증, 와, 2,000평에다가 농지증, 농사 직접 또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요. 아, 오늘 안 뜨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토지 이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적도라고 흔히들 부르지요. 토지 이음이라고 그냥 그 한글로 쓰셔도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주소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소재지가 나오고 지목도 나오고요. 평수도 나오지요. 평수가 이게 제곱미터로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몇 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3을 나눠야 되는데 헷갈리시니까 그냥 3으로 나누면 한 100평 정도 되는구나 봅니다. 아까는 2천 몇 평인데 왜 이거냐? 대표적인 집원만 하나만 떠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를 봤을 때 보세요. 하수 처리 구역 몇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벌써. 하수 처리 구역. 하수 처리 구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오수관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할 때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덜한 게 아니고 아주 덜하죠. 그래서 이 하수 처리 구역이 들어가 있는 토지만 하더라도 일반 토지 없는 곳에 비해서는 아니, 가격이 훨씬 더 높이 책정이 됩니다. 최소한 30% 이상은 더 비싸요. 굳이 내가 정화시설을 개인 정화시설 넣지 않아도 호수관로가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 하수처리 구역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비쌉니다. 그걸 알아보셔야 되고요.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지금 토지가 뭐였냐? 지금 다 잘렸어요. 너무 컸기 때문에요. 요렇게 한 필지, 그리고 뒤에 요렇게 해서 한 필지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그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취락지구다.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취락지구다.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가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좋아서 좋은데요. 계획관리 플러스 자연취락지구다. 계획관리만은 40%의 건폐율을 지을 수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무조건 20%를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평 토지면은 여기에 60평을 지을 수 있던 굉장히 좋은 건폐율이죠. 제주에서는 용적률보다 건폐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도 제한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적률보다는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넓이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용도 조건이라면은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옆에 보면은 이음지도 보기라고 해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물건이 지금 세 개라고 했어요. 얘가 1번 물건이죠. 2번 물건은 그 옆에 있는 물건, 조그만한 거죠. 3번이 이겁니다. 3번이 요거요. 그럼 3번이, 아, 이렇게 생겼구나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가 다 파란색, 이걸 파란색, 네,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파란색인데, 파란색이면은 건폐율이 40%의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좋은 거예요. 계획 관리 지역. 근데 아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 관리 지역에도 있는데 자연 취락 지구에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농지이지만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0%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40%도 좋지만 6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이게 들어가냐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것만 띄었을 때와 두 번째 상황이 선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물건 두 개는 매각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옆에 보시면 여기 여기 있어요. 요 버튼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요걸 누르게 되면 색깔이 변해요. 계획 관리 지역은 이거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럼 지금 작게 해볼게요. 좀 작게 해놓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지요. 이거는 이 빨간색으로 바뀐 부분은 다 계획관리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경매 물건이 여기였어요. 여기와 여기였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을. 맞죠? 계획관리는 다 들어갔죠. 그쵸? 그리고 위에 있는 토지도 계획관리 다 들어갔죠.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물건, 위에 있는 물건으로 볼게요.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에는 들어가는 건 맞았는데 자연취락지구에도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럼 자연취락지구 버튼을 바로 밑에 있어요. 자연취락지구 버튼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획관리 눌렀고요.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를 눌러볼게요. 자연취락지구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 물건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1번과 2번 물건 여기 있는데, 이 물건은 계획관리의 자연취락지구지만, 지금 이 위에 있던 이 3번 물건, 이 물건 있죠? 이 물건, 세 번째 물건은 계획관리 지역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1, 2번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취락지구였기 때문에 60%의 건폐율이지만 위에 있던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40%밖에 못 짓는다는 겁니다. 같이 묶여서 나왔다 하더라도 아래쪽은 60%를 지을 수 있고 위쪽은 40%밖에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라고 있냐면요. 만약에 이 물건만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낙찰자에게 40억에 넘기라면 응하실라나요? 글쎄요. 이게 또 안 뜨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위의 물건으로 검색을 했어요. 위의 물건을 검색하면 이 부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취락구시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얘가 정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실제 해당되는지 여부를 눌러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 지금 건폐율 저기까지 나왔죠. 그 자연취락거까지 아까 나왔었잖아. 그럼 어디냐? 잘 보세요. 어디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물건의 경계는 여기에요. 이렇게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어디까지냐를 보세요. 제가 지금 자연취락지구를 누를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 요마만큼은 60%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40%예요. 같은 필지라고 하더라도 요만큼만 60%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다 60%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도를 볼 때는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얼마만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보고, 아, 이건 무조건 자연취락지구까지 들어가는구나. 와, 위에 토지까지 60% 지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죠. 저 큰 평수를 40% 짓냐, 60% 짓냐가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물건을 뽑아왔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하나 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이렇게 있죠. 이 등급,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이 안 되고요. 등급이 낮을수록 개발하기가 좋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뭐, 어디 어디 지역에 해당된다라는 물건도 있는데요.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는 건축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3등급부터는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된다.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토지 볼 때 쉬우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여기도 막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리면 너무 좋긴 한데 오늘 여기 이것도 눌러보시면 참 좋고요. 이런 토지 이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눌러보시면 이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전에는 뭐 약간 말만 하지 말고요. 보여드릴게요. 토지 이력이라고 해서 이 물건이 어떻게 변천사가 있는지를 그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원래는 지금 맹지라고 합니다. 네, 맹지는 맞죠. 그리고 예전에는 2028년에 필지 분할이 됐고 2006년에 행정구역이 바뀌었대요. 국제조건에서 아마 바뀌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13년에는 지적제조사. 아, 이게 지적도 상황과 현재 지금 지도 상황과 그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를 했었고요. 2022년에 합병을 했네요. 그러면 다른 필지랑 같이 묶인 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물건, 같은 토지 안에 있는데 뭐는 대지고 뭐는 전이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의 대지를 토지 이력을 떼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전에서 잘려 나온 토지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력 보는 법도 있고요. 토지 이음에 대해서 이런 버튼 하나하나씩 다 눌러보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세요. 고기는 1등급이 좋고 토지는 5등급이 좋다가 이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토지를 알려드릴 때 그 기억을 하게 해드리는 것 중에 있어요. 그 저만의 공식이 있습니다. 토지 공부하실 때 그리고 뭐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 저만이 드리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월하게 사십니까? 네. 그리고 최짱님 하도리 1988 제가 못 봐드려요. 왜냐면 진행 물건이더라고요. 진행 물건은 제가 받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수강생분들이 있는데 진행 물건도 막 라이브에서 풀고 막 다 알려드린다. 그러면은 수강생분들한테 매너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라서 저는 매각된 물건만 봐드릴 겁니다. 알고 계셔요.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진행 물건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은 하나를 잠깐 살짝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주택 물건인데, 네, 예전에 나왔던 거, 완전 예전에 나왔던 거라서 제가 저번에 그 지난주에 금토 라이브 하면서 커피 쿠폰이 하나도 안 나갔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커피 쿠폰 배, 우리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배 퀴즈를 맞춰라를 이제 주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오늘 굉장히 쉬운 거, 그리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거, 낙찰가 맞추기입니다. 낙찰가 맞추기 커피 쿠폰 지금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사진을 딱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가장 근사치 금액을 적어주신 분을 제가 이제 커피 쿠폰을 드릴 거고요. 어, 제가 언제까지 막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시간을 정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딱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빨리 나오신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금액에. 시간은 좀 된 물건이에요. 2022년 정도에 매각이 된 물건이라서
지금과 그때 금액이 좀 다르지요.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물건을 바로 띄워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까 해놨습니다. 이 물건 아니고요. 이 물건 아니고요. 낙찰가 맞추기입니다. 낙찰가 맞추기. 그리고 한 분이 계속 여러 번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한 분이 막 1억 1천, 1천, 2천, 3천 이렇게 올리시면은 다 무효예요. 그러면 낙찰 아니, 1등이라고 하시더라도, 예, 효력이 없다고 간주할 겁니다. 뛸 겁니다. 네. 지금 아직 아닙니다. 대한입법자님. 무효예요. 3333. 올라갑니다. 낙찰가를 맞추십시오. 제가 사건 번호 일부러 지웠어요. 낙찰가를 맞추십시오. 와, 굉장히 으리으리한 집이죠? 예, 토지가 400평이고요. 건물이 70평이었어요. 그리고 매각이 2022년, 금액이 엄청 높았을 때예요. 이 물건의 낙찰가는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을까요? 토지 평수, 그리고 애월입니다. 애월에 건물이 70평, 그리고 와, 건물 보니까 신축한 지 오래되지 않은 물건이에요. 이 물건의 낙찰가를 알려주십시오. 그쵸? 예전 겁니다. 이 돌담의 사이즈도 보시고요. 돌담의 느낌, 그리고 지금 출입문, 와, 대문, 와, 대박 아니에요? 대문이라든지 이런 건물의 형태, 옆에 지금 나무들,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액, 일단 제가 리밋 정해드릴게요. 5억 이상으로 가세요. 5억 이상. 5억 이상입니다. 무조건 5억 이상이고요. 상한가 알려드릴게요. 9억이 안 돼요. 9억이 안 돼요. 모듈님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잠깐만요. 스톱! 네, 스톱입니다. 8억, 8억 나왔어요. 와, 오늘 진짜 희한하네요. 와, 오늘 진짜 안 나왔었네요. 낙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스톱입니다. 와, 이게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지금, 와, 이 금액이야? 미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미 금액 나왔어요. 나왔고요. 지금 두 분인데, 먼저 쓰신 분한테 제가 드리기로 했으니까, 금액 알아보자고요. 누구신가 알아보자고요. 와, 어떻게 이 금액이 될 수가 있어? 이러실 거예요, 아마. 021, 사건 번호 2021에 21410입니다. 8억 3천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손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손 선생님. 왕 선생님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손 선생님, 손 선생님께 8억 3천, 8억 3천이었어요. 와, 오늘 8억 3천, 이 물건이 8억 3천으로 안 보이시죠? 축하드려요. 일단은 옆에 이모티콘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8억 3천이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갔을 때 그때 당시 한참 초록초록 많이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담도 보시면 우리가 대전에 있는 삐죽삐죽한 돌담이 아니고 네. 삐죽삐죽한 돌담이 아니고 정돈이 돼 있고 뭔가 각이 맞춰져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돌담에서부터 들어간 돈이 작지 않구나를 물건으로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담에 돈을 많이 것 치고는 많이 들어간 것 치고 건물에다가 돈을 적게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돌담만으로도 건물의 가치를 얼마쯤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가리인데요. 애월 상가리입니다. 애월 상가리. 평화로를 타고서는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서 바다랑은 멀지만 그리고 그러나 제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통편에서는 굉장히 편한 사건이었죠. 편한 곳이었고 이제 이런 물건이. 근데 주변이요. 그때 당시엔 제가 이렇게 차로 이제 들어가는 길도 막 다 찍어 드리고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못 해드리고 주변에 보면 진짜 온통 초록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들 이용은 자동차가 없으면 절대 하실 수가 없고요.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택시 부르셔야 됩니다. 들어오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완전히 외진 곳에 있었는데요. 현장에 갔을 때 이 새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요. 안에 이 앞에 지금 문이 우리가 보는 그런 예사로운 문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장난 아니다 그랬고요. 전에 이 물건 영상 올렸을 때 댓글들 보면은 되게 재밌었어요. 참
이때 당시 짐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지 예, 이렇게 됐죠. 지금 건물의 뒷모습이고요. 얘가 사용 승인이 2019년 정도 됐으니까 이때 당시가 한 3-4년쯤 됐을 때예요. 그리고 건물 벽면에 초록초록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은행스럽다라고 했는데요. 네, 은행스럽다고 있었고요. 이런 그 철제 구조물 때문에 그때 당시 누가 감옥이냐라고 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좀 딱딱한 느낌이죠. 뭔가 좋은 말로는 절제됐다. 근데 뭔가 진짜 딱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여기가 대문이요. 이쪽이 아니고 안쪽에 또 출입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 임장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닥이에요. 그래서 바닥의 상태도 일반적이지가 않다로 봤습니다. 그러나 건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다. 제주도에서 많이 쓰는 형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옆집 같은 데가 훨씬 더 저희가 많이 봤던 물건들 형태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로 보고요. 지금 화살표 있는 곳 안쪽으로 그 주택에 마당이 있는데요. 토지가 작지 않다 보니까 앞쪽이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더 볼게요. 근데 그때 당시가 2022년 7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로 한참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한 그 붐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였기 때문에 8억 3천이라는 금액도 있고, 여기는 또 보전관리 지역이었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하기에는 좀 건폐율에서는 안 좋죠. 이 부분이 앞쪽 모습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앞쪽에 마당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그냥 오롯이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는 그냥 여유로운 분들이 세컨하우스로 제주도에다가 정말 아무한테도 타치 안 하는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라서 8억 3천만 원을 투자를 하셨을 때는 실거주용이다 라기보다는 세컨하우스 용도로 별장 형태로 매입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그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금액이 맞고 지금은 그 금액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아까 커피 쿠폰 나가니까요. 아까 1대1 카톡으로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내일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제 주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들께.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25일 날이 원래 목요일인데 제주도 그 수업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라서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로 수업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수업을 못 하게 되고요. 제가 1월 달부터는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제가 라이브를 못 하고 토요일에만 하게 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는. 그래서 1월부터는 네. 금요일은 없고 이제 토요일에만 라이브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뵐 텐데요. 대신 한 번씩 뵐 때마다 이제 영상에 대한 정보는 훨씬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몰아서 금, 토 한 번에 하던 거를 같이 하던 거를 한 번에 다 뭉뚱그려서 해드릴 테니까요. 토요일에 이제부터는 10시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 26일은 수업이라서 27일 날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로 제가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게시판이나 제가 답글은 다 올라오는 거 한 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궁금한 거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최 차장님 하도리 물건은 제가 살펴보긴 했는데 진행 중인 물건이라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입찰 예정이시라면은 고민은 좀 하셔야겠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저희가 오늘은 지금 11시 6분이고요.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11시 8분에 문 닫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내일 서울 수업 갔다가 또 부랴부랴 열심히 하고 부랴부랴 또 열심히 내려와서 내일 또 10시에 또 짠 하고 뵙겠습니다. 먼저들 가시고요. 제가 먼저 가시면 문 잘 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히 가십시오. 많이 가주셨어요. 많이 가주셨어요. 그만 가세요. 저희 문 닫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11시 8분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10시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땅땅이었습니다.